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화성 개척, 화성 정착에 대한 진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 많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이 노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만약 이 영상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좋아요가 3만 이상 넘게 되면 영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는 이런 정보를 감춰야 될 테니까요. 길게는 5년 전부터 최근까지 일론 머스크의 화성 개척, 정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언제 화성에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화성에 가고 싶어 할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일단 효율성을 정말 극도로 중요시 여기는 인물인데요. 테슬라의 첫 전기차 로드스터가 출시됐을 때 이 많은 이목을 끌었던 이유가 1960년대부터 생산해왔던 원통형 배터리를 전기차에다가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조 비용도 낮고 안정성도 높아서 일명 건전지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묶어서 팩으로 만들고 이를 마치 장난감 자동차에 넣듯이 전기차로 출시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방식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고안한 것은 아니고 JB 스트라우벨이라는 공학자가 처음으로 연구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 스트라우벨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공동 CEO에 앉혀놓고 같이 자동차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값싸고 효과적으로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다는 혁신을 일으켰던 거고요. 자율운전 역시 인간이 직접 운전을 하면 30분, 1시간, 많으면 5시간, 10시간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대신 운전을 해주게 되면 긴 시간을 인간의 부가적인 다른 일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시장이, 그 시간이라는 시장이 창조가 되는 거죠. 이를 자동차 안에서 콘텐츠를 소비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끔 해서 삶의 효율을 굉장히 높인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자동차 인테리어 또한 이렇게 기존 실내에 있던 버튼들을 다 없애버리고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에 다 넣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제조 단가도 낮아지고 인건비, 심지어 자동차 오너로서 고장날 일도 없기 때문에 사소한 수리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장점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조적인, 그리고 고객의 시간까지 아낄 수 있는 효율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처음 적용을 해가지고 바닥 배터리 판 자체가 자동차의 골격이 되는 그런 혁신을 또 만들어냈고, 또 이거의 장점이 이것들을 길게 연장하고 축소시키면서 전기자동차 모델별로 다양하게 크기를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모델 3 바디 구조를 보면 171개의 아주 자잘한 부품들을 다 조립해서 연결시켰었는데요. 오스틴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 Y를 보면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를 주물로 찍어내가지고 굉장히 부품 수도 줄이고 로봇이나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줄여서 제조 단가도 굉장히 낮출 수 있었고 자동차 생산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이버 트럭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뼈대라든지 이 외골격들을 기가프레스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 속도도 굉장히 많이 높였고 제조 단가도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효율성을 또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제작 부분뿐만 아니라 우주 통신 관련해서도 수많은 혁신, 효율을 이뤄냈는데요. 기존에 로켓을 쏘고 추진체를 일회용으로 쓰고 버렸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로켓 추진체가 다시 지구로 복귀를 해서 착륙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이 기술 덕분에 펠컨 9의 경우 동급 로켓에 대비해서 3분의 1의 싼 가격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인데요. 스타링크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이후에 4천여 개의 스타링크가 지구 상공에 떠돌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위성들을 한번 로켓 발사할 때마다 수십 개씩 쏴서 올렸는데, 이건 역시 굉장히 혁신적인 게 뭐냐면
기존의 인공위성은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반면에 스타링크는 작고 낮은 저궤도로 쏘아 올려가지고 좁은 지역을 커버하는 대신에 굉장히 개수가 많게끔 이제 이렇게 포진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구와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 고고도 위성보다 굉장히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산지나 바다 어느 곳에서도 굉장히 빠른 우리나라 4G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대형 선박 같은 데서 쓰는 인터넷 대비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70만 원이면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스타링크 안테나인데요. 심지어 이 안테나를 배송받고 개봉하는 모습을 봐도 일론 머스크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보시면요, 굉장히 평범한 그냥 박스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심플하게 패키지가 되어 있죠. 접시 받침대가 있고 기둥과 함께 안테나가 이제 달려 있죠. 이 안테나와 이 안에 설명서, 전선 코드가 있고요. 정말 심플 그 자체, 잡다한 것들이 없이 그냥 딱 효율성 있게 패키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공개했던 테슬라 복 같은 경우도 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뛰어난 인공지능 성능뿐만 아니라 관절에 움직이는 이 액추에이터들의 호환성과 그 단순함들이 있는데요. 기존 로봇 같은 경우는 관절 마디마디마다 굉장히 다양한 액추에이터를 달아줘야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대량 생산 시에 특히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됐는데 테슬라 복 같은 경우는 이 액추에이터의 종류를 굉장히 단순화시켰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3개의 회전 부품이랑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 선형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손가락 같은 부분 그리고 팔이나 다리 이렇게 크게 3종류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관절 동작, 힘을 쓰는 부분들을 다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시에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진짜 무슨 원가 절감의 신이 내려온 것처럼 효율성의 끝판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솔라 루프라고 해가지고 홈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렇게 평범한 지붕들이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 패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해가지고 지붕 소재의 대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이 햇빛들을 대용량 배터리에 담아가지고 밤에 쓰거나 지진이나 전쟁 또는 정전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이런 에너지 시스템이 지금 모델 3가 세워져 있는데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모델을 보면 노후된 차량의 배터리를 재활용으로 홈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거의 마른 오징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정말 효율적으로 쪽쪽 뽑아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처럼 일론 머스크의 사업 성향을 보면 기존의 불합리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효율 추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성을 개척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비효율이 발생됩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해봐도 화성에다가 연구소 또는 거주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건물 자재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 가서 살려면 음식이 필요한데 이 음식들도 다 지구에서 공수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소재와 음식물들을 다 로켓으로 쏴서 보내야 되는데 이 로켓 비용이 미래에 아무리 싸진다고 해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수십조 단위가 될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주에 나갈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여기서 사람이 살려면은 자체적으로 병원 시설도 필요하고 이런 교육 시설도 필요할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계속 발생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유지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내부 자체적으로 산소도 발생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온도 유지도 일교차가 지구랑은 비교도 안 되게 수백 도의 일교차가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도 조절해 주려면 또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이 관리가 또 필요할 거고 또 사람이 사는데 물이 꼭 필수니까 상수도 하수도 처리를 또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된다라는 그 엄청난 유지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구에서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갈 텐데 물이 귀한 우주 화성에서 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비효율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일론 머스크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 분야고 실제로도 일론 머스크도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지닌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요. 화성 개발에 대한 말을 번복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그리고 여론과 언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겠죠. 또 심하면 주가 조작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위험 또한 없앨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지금 상장 폐지를 언급했을 정도로 본인의 영향력을 높이면서 외부의 잡음을 줄이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시킴으로써 거의 개인 소유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간다고 떠들어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일론 머스크가 손대는 사업마다 해가지고 이제 거대한 그룹이 될 텐데, 이 그룹을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지 세력도 중요하지만 반대 세력들의 견제를 많이 저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성에 간다고 떠들어대면 이런 거대 반대 세력들도 쟤는 헛소리 하는구나, 이상한 애구나, 한편에 미치광이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존 기득권들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굉장히 큰데요. 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도 일론 머스크가 저격해왔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소로스가 테슬라의 주식을 팔아서 공격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론이 소로스가 반인륜적인 사건들과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 게이츠와도 굉장히 설전이 있었는데요. 여러 설전이 있었지만 2022년 4월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공개한 문자 내용을 보면은 빌 게이츠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서 테슬라 공매도를 하고 있냐라고 물었고, 빌 게이츠는 아직 그러고 있다라고 답하면서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자선재단에다가 금액을 기부를 해줄 수 없냐, 약간 이런 얘기인데요. 너무 뻔뻔하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는 너의 기후변화의 자선활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기후변화 문제, 즉 탄소 배출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 중 하나인 테슬라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죠.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정말 파격적으로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인터뷰어가 왜 자꾸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음모론과 같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냐,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따지듯이 묻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음모론 중에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충격적이게도 현재 대통령 바이든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노트북을 언급합니다.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서 발견된 그 동영상에는 마약을 한 영상도 있었고요. 막 성관계 영상도 있었는데 어린아이와 관계를 갖는 그런 영상도 나와서 정말 충격이었는데, 이게 마치 가짜뉴스처럼 포장돼가지고 뭔가 흐지부지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다시 한번 파장을 일으켰고요. 곧 있을 이제 미국 대선에도 어떤 영향력을 끼쳐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느껴지죠. 이렇듯이 기존 거대 세력들과 혼자서 뭔가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일론 머스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대놓고 싸우기보다는 사실 혼자서 놀림당하고 따돌림당하는 약간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쟤는 어차피 화성 가는 걸로 돈 날려먹을 거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는 식으로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인 거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화성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머스크의 비밀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화성에다가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듯이 우리 지구 사막에다가 거대한 도시, 즉 테슬라 시티 또는 새로운 국가를 설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이게 왕이 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되어 왔는지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2편을 계속 제작을 할 생각이고요. 이 뒤편은 더욱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의 반응을 보고 제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